사무총장과 차례로 정치권 현안과 육사 지방선거 전략 등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민주당의 신임 사무총장이 된 노웅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네. 지역구는 마포 마포입니다. 다녀오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 민심은 어땠습니까? 이번 설 연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과 만났을 텐데요. 저는 이제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특히 지역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예. 설 연휴 기간 이전부터 이제 공휴일 때 계속 그 재래시장도 가고 이렇게 상가들도 방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 상가나 재래시장들이 문 닫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썰렁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정말 민생이 파탄됐다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심각한 지경이었고요. 심지어 우리 국민들의 50%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고 정말 국민들이 퍽퍽한 삶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가 좀 민생 챙겨라 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새 정치 좀 해라. 지금 이 정치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새 정치 좀 해라. 좀 정치 좀 달라져라. 정치 혁신,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많았고요. 야당 친논이 비논이하고 쌈질 좀 하지 말고 좀 야당답게 지금 독선, 불통 일방적으로 약속 어기고 거짓말하는 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좀 제1야당 126석 가진 제1야당이라면 좀 견제 좀 똑바로 하라. 이런 좀 바람도 비판도 들었습니다. 많고 쓴소리도 많고 당부도 많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김한길 대표가 이른바 세배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각 당마다 민심 잡기 경쟁을 펼쳤는데요. 민주당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제 설 연휴 기간 4박 5일 기간 다 쉬는 기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큼 절박하고 간절한지는 설 연휴 다 포기하고 대표가 앞장서서 충청도 호남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장하려고 돌아간 게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청 투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뭘 바라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 주로 듣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 종교계 지도자, 그 사회 지도자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휴 기간인데도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부대, 장병도 만나고, 병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많은 분들 만나고, 우리 조리독감 그 피해 현장도 가셔서 그 피해 보상에 시급하다 하는 것도 체감을 했고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낀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느낀 소감은 역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란 어떤 희망? 전에는 민주당 안 된다. 한번 지켜보겠다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 똑바로 한다면 한번 지지해 보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건은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놨던 그 수권정당의 모습 그거를 돌아가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갖고 역할을 해낸다면 야당 역할을 해낸다면 정말 다시 지지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변화 혁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민심 투어 말씀하신 대로 민심 투어를 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김한길 대표의 말을 들어본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 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겠습니다. 첫째,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여러 가지 정치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요즘 새정치 다 그러니까 이 새정치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새정치하고 정치 혁신이라는 것이 말로만 끝이고 실천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한길 대표가 연휴 기간 4박 5일 동안 지금 직접
민주당이 무엇이 문제고 뭘 고쳐야 된다는 걸 들은 거고 들은 거를 갖고 와서 바로 실천하겠다는 특권 내려놓기 지금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 말만이 아닌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을 오늘 직접적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뭐 그 부정부패를 그리고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김영란법 그리고 국회 제정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헌법으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이 만약 국민 소환을 한다고 그런다면 좀 문제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리 혐의자라 하면은 그거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좀 법적인 논란 소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소환제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포함해서 그리고 뭐 출판 기념회도 편법적인 후원의 형식으로 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출판 기념회도 회계 투명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특권 내려놓기 오늘 발표를 했고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요일 날 우리 김한길 대표가 대표 연설하실 때 그때 정치 혁신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실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 혁신과도 새 정치를 이제 강조하셨는데요. 앞서서 뭐 당직 개편을 봐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지금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우클릭되는 게 아니냐, 노선이 좀 더 우클릭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뭐 우클릭, 좌클릭이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우클릭, 좌클릭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살기 편하고 배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그 우클릭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서 패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너무 함몰돼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민생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챙기겠다 하는 그리고 정치 개혁하고 우리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우리 문제를 이제는 더 폭넓게 우리의 노선이나 가치를 더 폭넓게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는 이른바 뭐 친노 태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내부 반발은 지금 없는 겁니까? 친노 태조요? 저도 노신데 전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뭐 그래서 친노 태조는 아니고 친노 태조인데 제가 사무총장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이제 우리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수직 조직이 아니고 우리 수평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서 우리 당의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그동안은 좀 어떤 면에서 10인 10색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친노니 비노니 이렇게 해서 뭐 태조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선거 지금 전시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를 뭐 여러 다양한 목소리 부족하고 모족한 거 담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똘똘 뭉쳐서 우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한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변화 혁신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국민들의 지지 다시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심판받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굳건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4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까? 6.4 지방선거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여당으로 보면은 저희는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수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126석을 가진 우리 국민의대표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히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불통, 민생 파탄 그리고 거짓말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국민한테 욕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혁신 경쟁, 정치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뭐 연대론 이런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실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안 바뀌면 저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 안철수 신당과는 확실하게 혁신, 그리고 정치 혁신 변화 경쟁을 해서 정면 승부해서 우리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신당은 소멸되거나
뭐 관심이 떨어질 거고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또 말로만 하고 실천 못하는 변화를 보인다 그런다면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흡수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연대론이요. 야권 연대가 지금은 뭐 가능성으로만 거론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CBS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픽 보면서 좀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당에 기울어 있는지 알아보면요.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내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새누리당이 3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21.6%, 민주당이 12.3% 순이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단일 후보를 낸다고 가정해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일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38.1%로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보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연대가 바람직하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2배 가까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연대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 지지자는 연대에 반대하는 구도입니다. 네. 예, 3자 대결이 이루어지면은 선거에 불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자 대결하면요. 뭐 불리한 면도 있고 유리한 면도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저기 나타난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고운종 미운종이 있겠지만 대선에서 48%까지 줬는데 지금 지지율이 1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는 지금은 실망한 게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뭐 10% 지지지만 우리는 분명히 126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현재 유일 정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 새정치라고 하지만은 새정치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지금 그 당사자들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고 남한테 지금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안철수 신당이건 새누리당이건 3자가 지금 변하는 모습으로 정치혁신으로 변화로워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대하는 거는 그렇게 나눠먹기식 연대. 지금 저기서 연대하면 더 지지율이 높은 거는 나눠먹기식 연대, 선거공학적 연대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주신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연대라는 의미도 굳이 민심이 말하는 연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더 경쟁력 있고 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로 하는 그런 연대라고 그런다면 국민들이 더 높은 지지를 주겠지만 과거와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그런 선거공학적 연대는 인터뷰에서는 화학적 연대를 언급하셨던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러게 좀 과학자가 아니어서 뭐 화학적 연대인지 물리적 연대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화학적 연대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이 그러니까 나눠먹기식 연대가 아닌 연대가 화학적 연대겠죠. 그러니까 나눠먹기식 선거공학적 연대가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더 경쟁력 있는 사람 더 국민이 원하는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연대라고 그런다면 그건 의미 있는 연대라고 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신당도 호남에서 한두 석 정도는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그러게 뭐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얼마 전까지도 안철수 신당이 저희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고요. 좀 최근에는 이제 좀 그게 달라져서 우리 후보자의 또 인물 경쟁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당 지지도도 그렇고 인물 지지도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도 호남이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곳이긴 하지만 맹목적인 지지를 했던 곳이 아니고 비판적 지지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잘하면 확실하게 지지해 주지만 못하면 가차없이 반대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관건은 우리가 얼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민생, 먹고 사는 문제 챙기고 그리고 변화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중진 차출론 거론됐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출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게 중진 차출론이라는 게 뭐 옛날처럼 뭐 수직적인 조직, 새누리당 같은 조직이면 뭐 차출도 하고 너 나와라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기는 수평적인 조직이고 저기는 전부 경선을 통해서 저희는 후보자를 공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후보 차출론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한다 하는 그 원칙 하에서 하는 거고요. 그 원칙 하에서 과거와 같은 뭐
나눠먹기식 공천, 뭐 개파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공천은 이제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차출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 뭐 논의되고 있는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나 박지원 전 대표 이런 경우도 우리의 큰 그 공천 원칙 하에서 그분들이 아마 출마를 선택하실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안타까운데요. 1부에서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2부에서는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